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해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앙당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우선 추천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공천 특별기구 논의가 있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 두고 친박과 비박 간 치열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철근 동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며칠 좀 잠잠했죠. 공천 문제. 근데 오늘 이제 최고위원, 특별기구 논의를 위한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한바탕 일전을 벌였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국민들에 부각시켜서 내가 긁어부스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당 운영해도 좋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 이제는 용서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절대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제 이 당에서는 제가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저도 기자들 잘 안 만납니다. 대표도 회의 때 얘기하지. 매번 기자들하고 기자 프레이를 하고 있고 우리가 누가 최고위원들이 무슨 전략 공천 한 것처럼 호도하고 이런 앞으로 일이 있다면 큰 사탄이 벌어질 것을 분명히 내가 김 대표 여기 앉아서 경고하고 공개 발언과 비공개 발언을 좀 구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당론으로 정해진 상향식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약속만 지켜지게 되면 싸울 일도 없고 전혀 다른 문제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김 대표는 언론 프레이 너무 자주 해요. 자, 이제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조심해요. 네. 그렇게 하면 당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기네 할 얘기 다 해놓고 우리 보고 못한다. 그런 어느 도단이야. 우리에도 맞지 않고 언론에 한 얘기의 문맥이 다 나와 있는데. 국민 보는 앞에서 네. 이제 더 이상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예, 오늘 오전 있었던 새누리당 최고위원 모습 보셨습니다. 자, 대표 바로 옆자리에 최고위원, 가장 제1순위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자, 두 사람의 다툼,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별 얘기 다 나왔어요. 이 짓 하면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용서하지 않겠다. 서청원 측이 이런 이야기 했고요. 자, 공개 비공개 가르쳐 얘기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김무성 대표가 했는데 황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국민이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공천을 갖다가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신들 이해관계 때문에 예. 국민 공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누구도 국민이 무슨 새누리당 경선에 참가해서 상향식으로 공천을 하고 싶다, 이런 국민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어떤 부분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대권에 가는 구도에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 공천의 결과가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권이라는 자기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어떤 문제, 그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핑계를 국민 공천이다. 아니, 모바일로 하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거기에 국민 공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저런 모습들이 별로 좋게 보일 거라고는 안 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국민 공천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프랑스의 그 사회당 대선 후보 경선 때처럼 1유로를 내고 사회당에서 가진 어떤 가치들 30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등록을 하고 그리고 투표를 하면서 사인을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영국의 이번에 그 런던 시장 보수당 경선에서 1파운드를 내고 마찬가지로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국민 경선이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 자발적인, 의도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 당의 가치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당 내부의 국회의원을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해먹겠다라는 거고 대선 후보들은 우리가 대선 후보를 낼 건가 저쪽이 낼 건가, 그런 어떤 한마디로 권력적인 이해관계 내지는 계속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그런 이해관계에다가 느닷없이 모바일 여론조사를 하겠다,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모바일 여론조사를 하겠다면서 국민 공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그런 문제를 갖다가 여론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 내부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요. 서로 간에 무슨 전략 공천을 좀 하느냐, 또 이름을 바꿔서 우선 공천을 하느냐, 우선 추천을 하느냐, 이런 문제로 해결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애초에 쏙셈이 한마디로 권력욕에 국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비판밖에 받지 못할 겁니다. 특별기구 구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서청원 최고위원이 작심한 듯 강하게 이제 쏟아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김유순 교수님? 왜 이제 와서 이런 그 상황이 생기는지 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그 작년 7월 14일 날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그때부터 공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안을 냈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안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와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그때 소위 말하는 서청원 대표나 비친박계들은 뭘 하고 있었냐 이거죠. 근데 지금 그 문재인 대표하고 합의된 게 안심번호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으로 가보자는 그러니까 잠정적 합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변형된 오픈 프라이머리인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그 세세한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는 거고 그거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경론이 있었지만 그것을 공천 그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해보자는 건데 결국은 논의 과정 자체에서 일단 기싸움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들 뻔히 아는 겁니다. 공천을 놓고 현재 현역 의원들이 많이 다시 그 20대에 들어오는 게 유리한 사람은 김무성 대표고 또 새로운 신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커지면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유리한 구도 아닙니까? 이것이 단지 내년 총선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대선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반기문 총장을 7번 정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상현 특보가 김무성만 있냐? 영남 내년 총선이 끝나면 영남에 사선도 있고 충청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내년 총선을 두고 사실상 김무성 대표를 압박하는 것도 있고 또 공천권에서부터 힘을 갖지 못하도록 최악의 경우는 김무성 당신 날릴 수도 있다. 이런 거의 협박성 이런 것들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그 겉으로는 싸움이 세진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공천기구 그거 구성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 사실 굉장히 많이 물러섰어요 이미. 우선 공천 수용하겠다. 그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냐면 지금 저 100% 안심번호 도입 그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당원 당규에는 50대 50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으로 돼 있는데 이걸 비율을 좀 조정을 하면서 결국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김무성 대표가 주장해왔던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든 안심번호를 도입한 오픈 프라이머리든 이게 거의 지금 좌절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 그렇게까지 문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박과 청와대가 압박이 강도가 강한 것은 사실상 주도권을 완벽하게 쥐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 친박과 비박 갈등 사이에 의원총회 열렸고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기구 논의를 위한 자체가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뭐 특별기구의 명칭, 또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또 구성위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불발이 됐어요. 자 이런 갈등 앞으로 계속 된다면 이 문제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현대적인 선진 정당인지 안 그러면 정근대적인 후진 정당인지를 보여주는 게 최근의 논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그야말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 하면 그러면 저 당에 당원이나 대의원이 있고 당원이나 대의원을 대신하는 또 당의 전당대회도 있고 중앙위원회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기구들이. 그러면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이런 의사들을 물어가지고 자 우리 당원들이 있고 대의원들이 있지만은 우리만 결정하는 것보다도 일반 국민에게 폭을 넓혀서 하는 것이 더 민주적으로 상향식으로 될 것 같다. 그런데 상향식이 꼭 옳은 것이냐? 상향식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상향식은 현재 하는 사람들을 계속하게 해서 정치 개혁의 본질은 그 물갈이인데 물갈이가 거의 불가능하면서 하던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이 본질이냐? 이런 논란들이요 한마디로 당 내부에서 그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토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원 경선이나 현역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불공정한 경선이 되는 부분, 그래서 공천의 비민주성들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현되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토론하고 그다음에 의논하고 또 그런 어떤 기구에 묻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오늘 마지막 특별기구에서 논의돼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한번 봅시다. 무슨 뭐 과거에 혁신기구라고 해서 그걸 이야기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당 내부에 대중적으로 공론화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국회의원이나 현역 당협위원장들만 그 사실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런 상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있다가 주장하고 있다가
또 오픈 프라이머리가 야당이 안 돼서 그러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에 그때 혁신기구에서 이 채택을 했는데 예, 예. 오픈 프라이머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안을 가서 예. 상향시키고 정치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걸맞는 제도가 있겠는가 하고 또 예, 논의를 예, 해야 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뭐가 급하다고? 사실 급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시한에 몰리고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조차도 지금 13일이 마감인데 예.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저게 지금 벌써 급하다고 서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느닷없이 추석날 전후로 문재인 대표를 문 밑에서 만나는 것 같으니만 추석 다음 날 발표를 해버리니까 저런 어떤 부분들이 예. 당연히 당 예.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예, 예. 그런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예. 대표가 이런 방법을 어디로 끌고 가자라고 예. 결정을 하고 무슨 시장에서 배추 장사입니까? 5대5로 할 거냐, 7대3으로 할 거냐, 10대0으로 할 거냐.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예, 아니에요. 예. 지난 주말에 가장 언론에 관심을 받았던 게 바로 이제 김무성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서정원 대표하고 발언에 대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새 결집하는 양상의 문자 메시지를 읽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판장까지 돌리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게 새 대결로 정말 커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 보면 이제 내용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보거든요, 교수님. 김무성 대표가 두 가지 정도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좀 흘린 것 같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예, 예. 근데 그걸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넘기면 당연히 그 포착이 돼서 예. 사진을 찍을 거는 걸 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 1월에도 KY 수첩이 한번 또 언론에 맞습니다. 유출된 게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큰 명분만 가지고 가면 뭐 이긴다. 예. 그러니까 명분 싸움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세를 어떻게 모아야 된다. 뭐 남원정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그널로 저희들이 읽어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어. 그런데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예. 본인이 직접 한 일이 아닙니다. 예. 참모들이나 의원들이 의견을 낸 것을 자기 하고 싶은 대목만 딱 보여준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예. 또 청와대에 또 그 메시지를 준 겁니다. 내 주변에서는 이렇게 다 하자고 하는데 예, 예. 나는 지금 자제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 예. 그리고 확전을 하지 말자. 이런 동시에 메시지를 같이 좀 줬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이게 카메라에 포착되도록 의도적으로 또는 뭐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아주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나 이런 식으로 예. 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사실상은 예. 정치적 효과는 다 얻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소장님. 예. 저는 이렇게 좀 보는데요.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은 내가 달 거니까 방울 달아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방울 울리는 것은 당신들이 해라. 또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확산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버티자. 그 다음에 예, 나는 예. 치고 빠지겠다. 국민 여론? 저기 이제 예. 히트앤드런 한 거죠. 김 대표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 국민 여론으로 보면 예. 국민들 중에 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뭔지를 예. 국민들 잡고 한 30초 만에 설명을 해봐라 하면 할 수 있는 국민들이 20%가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국민 여론이 어떻게 조성되는가가 의미 없다고 봐요. 지난번에 국회법 개정 때도 보면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이게 문제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국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예.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둘러싼 그 예. 국민 여론이 누가 오르냐라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려야 예. 한가름이 날 거라고 보고 예. 다만 김 대표는 국민공천이라는 어떤 이름은 잘 붙였지 않습니까? 안에서 뭐 국수를 팔아도 밖에서는 짜장면이나 짬뽕을 판다고 중국집 이렇게 붙여놓으면 예. 국민들은 뭐 중국집인 줄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처럼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을 모바일 여론조사에 붙여놨으니까 예. 이 부분에서 대중적인 여론은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 예. 그래서 당원들 그다음에 떠나가지고 이제 당의 주요한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예. 그런 어떤 중진들이 예. 다 나서서 어.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에 맞서 싸울 거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너무 세게 우리를 누르려고 하지 말고 예. 이 시점에서 적당히 가자. 예.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보고요. 일단 김 대표는 킬링 타임을 하면서 일단 안은 던졌으니까 예. 청와대에서 협상 제안이 예. 친박이나 이 진영에서 나오도록 예. 하면서 이제 자꾸 바람을 갖다가 이렇게 붙일 겁니다. 어. 그것이 이제 7대3으로 하냐 우선 공천이냐 이런 예. 이야기를 하고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친박이나 청와대가
김 대표를 보고 이 문제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에 본인들이 가져왔던 명분들이 그렇죠. 즉 정치 개혁과 정치 물갈이를 위해서 예. 전략 공천을 하자라는 게 결국은 몇 대 몇으로 나눠 먹자 아. 이런 어떤 부분이 본질이 아니냐라는 친이 비박의 공격에 몰릴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다만 지금 이 실험으로 보면 삽바 싸움인데 예. 실험에서 이제 경기에서 삽바조차도 지지 못하면서 예, 가는 예. 건데 오늘 지금 결론이 안 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한동안 이런 양상이 되어 갈 건데 어쨌든 예, 본인들은 당 내부나 대중적 여론에서 예.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아. 있는데 과연 그럴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공천제 같은 경우는 국민공천제는 사실 그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 예. 우리 정치를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직접 공천에 참여해서 국민들이 공천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예. 일단 당내 지도부나 개파 수장이나 권력자한테 국회의원들이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지역구민한테 잘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내 민주주의가 잘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론 투표를 벗어난 소심 투표를 할 수 있는 예. 일대 그 정치개혁의 핵심 사안인데 예. 이게 지금 늘어지잖아요. 늦어지고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예, 추측이 예. 되냐면 결국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한 구도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가 시간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뭐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늦게 합의하면 그건 현역 의원 기득권 담합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지금 최소한 지금 현재는 120일 전에 도전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양 대표가 합의해서 6개월로 늘리자고 했지만 그것마저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당이 친박 비박이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무산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 예. 지금 그런데요. 이게 이 상향식 공천이나 국민 공천이 그야말로 국민들 앞에 이 말장난을 하는 거라서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진성당원 체제, 즉 예.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면서 예, 당의 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어떤 당원들이 지금 새누리당이나 새정년에 얼마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정당은 뭐 종북 정당이었다고 해체된 통진당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진성당원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고 당원 중에 이 당비를 자발적으로 자기 돈으로 내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5% 예, 뭐 예. 7% 이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역단체당 이런 과기정을 통해서 지역 정치에서 이렇게 중앙 정치로 커오는 이런 과정들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냐는 거죠. 예. 과연 새누리당 새정년이 지역의 그 기초 이 선거의 공천부터 시작해서 예. 민주적으로 개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오픈하게 해놓고 있냐? 그러지 않죠. 의원들이 다 이렇게 내리꼽고 이런다고 예, 예, 예.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자신들을 내부에 예. 이해관계를 둘러싼 싸움에 예. 여론조사에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예. 얼마나 어느 도단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요거 하나 물어보고 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선 추천 지역 그 문제를 수용을 할 수 있다 뜻을 좀 내비쳤어요.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런데 오늘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냥 어떤 것이 설명을 했다 이런 정도 이렇게 좀 답을 했는데 자 이걸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해야 될지 받아들였다면 그 말했던 완전 오픈 그 완전 국민 경선제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게 당헌 당규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이나 장애인, 그러니까 정치적 소수자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그게 하나 있고, 예,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후보자가 없거나, 그다음에 상대 후보에 비해서 현저하게 경쟁력이 낮을 경우에는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해서 예. 사실상의 전략 공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당헌 당규에 있는 대로 수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예, 예. 해서 전략 공천은 단 한 석도 없다. 이 강조점하고는 약간 예. 다른 뉘앙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친박과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던졌다. 아, 그래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더군다나 이야기가 한 걸음 나오는 더 거죠. 나가서 예, 예. 지금 50대 50으로 돼 있는 부분을 당원들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좀 주고 20% 내지 예. 30%를 주고 나머지는 국민 여론조사나 뭐 안심번호 오픈 프라이머리 예. 이걸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아. 결국은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예.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색깔은 뭐가 되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김무성 표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라진 거고 아. 청와대나 친박의 예. 포위 속에 예. 완전히 굴복하는 꼴이 되는 그럼 거죠. 문재인 대표하고 합의는 완전히 뭐 이렇게 무효화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뭐 문재인 대표하고 합의는 서로 어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각자 서로 간에 유리한 입장을 해주기 위해서 손해가 안 간다고 보고 발표한 거죠. 그 예. 합의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강제 규정성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김무성 대표가 그야말로 본인이 원한 대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렇게 버티는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는 이 여론조사 100%라 그러다가 좀 세게 놓으면 70, 그다음에 50까지 양보하고 전략공천은 하나도 안 된다 했다가 또 예를 들어서 우선 추천제라고 해서 한 10% 정도는 던져주자. 그리고 그 선에서 막은 다음에 자신들을 지지하는 당이 예를 들어서 의원이나 당협위원장한테 나 잘 막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결국은 적당한 선에서 청와대와의 관계도 달래고 그다음에 이 당 내부도 달래는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이 그런 생각에 500원을 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철근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